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잦은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지고 술만 마시면 때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제대로 대들지도 못하는 매맞는 엄마. 엄마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울 때마다 다 괜찮다고 항상 미소 지었지만 전 그런 엄마가 싫고 답답하고 화가 났었어요. 사실은 그런 엄마보다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화가 났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대학뿐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던 저는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집을 떠나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남아있는 엄마가 걱정되긴 했지만 저는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대학생활.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집에서 있던 시간들이 지옥 같았죠. 그렇게 대학생활이 막 시작했을 때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건 강의실 앞이었죠. 제가 강의실에서 나오던 중 그 남자와 부딪혔고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제 옷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 계기로 우리들은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으로 바빴던 아버지와 자신만 바라보는 어머니 밑에서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부유했던 가정 환경 탓에 늘 주머니가 빵빵했고 그 덕에 주변의 친구들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바쁜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빈자리는 남친을 어긋나게 만들었고 사고뭉치로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남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칠 일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친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남친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셨고 정신을 차린 남친은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억지로 들어간 대학에서 절 만나게 됐던 거였고요. 남친은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남친과 사귀게 된 후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불행했던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남친은 마음 아파했고 절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고 했었어요. 대학 등록금과 용돈이 없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남친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저의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임을 부모님께 다짐했었어요. 이렇게 변한 남친을 남친 부모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저에게 학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남친은 자신의 과외비로 생각해달라고 하며 공부를 도와주는 대신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친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나란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목표와 꿈이 없이 살아왔던 남친이었는데 절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남친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자 저에게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라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기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친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 근처에서 소소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회사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도 싫어하던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아들을 본 시아버지는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 잘해보자며 서울로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이 서울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저대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서울로 가게 되었고 저는 사무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갔습니다. 사무실도 시댁에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편하게 개업할 수 있었죠. 처음엔 그냥 배운 걸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무실이 잘 되더라고요. 저 혼자 여직원만 두고 일하기에는 너무 일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해 나갈 사람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할 동료를 채용하기로 했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는데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력서에 보이는 익숙한 이름 하나. 힘들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많이 힘이 되어주던 그런 친구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보는 거라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도움을 줬고 요즘 친구들이 표현하는 말로는 썸을 타는 관계였습니다. 인기도 많은 남자애였는데 그런 남자애가 저에게 잘해주고 돌봐주고 하니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었고 잠시나마 제 시름을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부유하진 않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그런 맑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시절에 그 친구를 짝사랑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바라보기만 했을 뿐 마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죠. 그렇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직업에 같은 공부를 하고 있었다니 신기했고 둘이 머리를 맞대면 어려운 일도 곧잘 풀리곤 했어요. 아마 이 즈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남편은 빨리 아기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기를 일찍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막연히 아이는 둘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공간에서 매일 보는 그 친구는 여전히 빛이 났고 제 마음을 떨리게 하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에 비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남자이니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친구만의 매력은 이것까지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하나를 정말 잘 해결해서 같이 축하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도 한잔했죠. 그날에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 많이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 없어 보여서 포기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첫사랑이었던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요. 술이 한 잔씩 들어가서였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희들은 더욱 친밀해졌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못된 짓인 걸 알았지만 저희들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낸 지도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남편은 회사 일정에 너무 바빠져서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도 힘들어 3주 만에 한 번씩 오곤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다고 전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지? 라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준비해 놓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장난치지 말라면서 절 보며 웃다가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황당해 하더군요. 대체 이유가 뭐냐고 말을 하라고 하는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의 바람이면 자신은 상관이 없다면서 너무 혼자 외롭게 둬서 미안하다며 이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요. 울면서 말하는 남편에게 잔인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몇 대 맞을 각오로 말했던 제가 무한해질 정도로 허탈한 웃음을 보이며 그 뱃속의 아이까지도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쳤냐고. 그런 일 없으며 아이는 아이 아빠가 키우게 될 거라고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는 그게 제 소원이라며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집과 사무실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받을 수는 없으니 절차 밟아서 돌려놓겠다 했는데 남편은 그냥 됐다며 위자료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신혼집에서 자신의 짐을 빼서 나가더라고요. 이후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온갖 욕설을 들었고 저는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들었어요. 쫓아와서 때린다고 해도 맞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절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렇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이혼 후에 그 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할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죽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이 생각해보니 싫었는지 그걸 핑계 삼아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더군요. 그렇게 아이도 잃었습니다. 참 우습죠? 저희 엄마처럼 정말 살기 싫었는데 그렇게 제가 살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절 정말 사랑해 주었던 사람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이죠. 아마도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